백년 우물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깊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하나의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백년 우물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깊은 산골 마을에 옥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22살의 옥분이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지만 가난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했지요. 옥분이는 매일 새벽이면 마을 뒤편 깊은 산속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길러갔습니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신령님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는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신기한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어떤 선녀가 목욕을 했던 곳이라서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었지요. 어느 봄날 옥분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는데 한 젊은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처녀, 혹시 이 근처에 하룻밤 묵을 곳이 있겠소? 길을 잃어서 말이오. 선비는 정갈한 옷차림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지요. 저희 집은 누추하지만 어머님께 여쭤보고 답해드릴게요. 그날 밤부터 선비는 옥분이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김진사라고 했는데 과거를 보러 가던 중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김진사는 떠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옥분이와 함께 우물가에 가서 씨를 읊어주기도 하고 달밤에 산책을 하기도 했지요. 옥분아, 이 우물물이 정말 신기하구나. 마시니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진사님, 이 우물은 예로부터 신성한 곳이라고 해요. 정말 소원을 들어준다고도 하고요. 옥분이는 점점 김진사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도 옥분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김진사는 옥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옥분아, 나는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다오. 옥분이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님, 저는 평생 당신만을 기다리겠어요. 김진사는 떠나기 전날 밤 둘은 우물가에서 맹세했습니다. 이 신성한 우물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주소서. 저희는 변치 않는 사랑을 하겠나이다. 김진사는 옥분이에게 은비녀 하나를 주며 말했지요. 이 비녀를 간직하고 있거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이 우리 약속의 증표다. 하지만 김진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매일 우물가에 가서 김진사를 기다렸습니다. 신령님, 진사님을 무사히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돌려주세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김진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한 상인이 찾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김진사요? 아, 그 양반이면 과거에 급제해서 벌써 혼인까지 마쳤다고 들었는데요. 서울 양반가 규수와 성대한 혼례를 올렸다고 하더군요. 옥분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사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저 같은 시골 처녀가 어찌 서울 양반과 맺어질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달랬지만 옥분이의 마음에는 이미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옥분이는 은비녀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 우물물이 검게 빛나고 있었지요. 신령님, 진사님은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평생 그분만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옥분이는 은비녀를 우물 속으로 던진 후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신령님, 제가 죽어서라도 이 우물을 지키겠어요.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배신당하지 않게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옥분이는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 어머니가 딸을 찾으러 우물가에 와서 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곡성이 산골 마을 전체를 울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가 죽은 후부터 우물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이 되면 우물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우물 속에서 처녀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진실한 사랑을 하는 연인들이 우물가에서 맹세를 하면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거짓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물 근처에 가면 갑자기 아프거나 무서운 일을 당한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정운의 우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옥분이가 죽은 우물가에는 이제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분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요. 그 무렵 마을에는 순이라는 16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순이네 집은 우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어릴 때부터 옥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요. 순아, 옥분이 언니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단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어머니는 늘 순이에게 옥분이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순이가 16이 되던 해 봄 마을에 새로운 서방님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름은 최서방이라고 했는데 40대의 호랍이었어요. 최서방은 처음에는 점잖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순이네처럼 어려운 집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사모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순이도 최서방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서방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순이 어머니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모님, 저와 재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이도 아버지가 필요하고. 순이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녀는 재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서방님, 고맙지만 전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최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구애했지요. 문제는 최서방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서방은 순이 어머니가 아니라 예쁜 순이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밤 최서방이 술에 취해 순이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은 안 계시네. 그럼 순이하고 이야기나 할까? 순이는 무서웠습니다. 최서방의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서방님, 어머니는 시장에 가셨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하지만 최서방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순아, 너 이제 다 컸구나. 서방님하고 친해지자. 순이는 무서워서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옥분이 언니 도와주세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최서방은 우물가에 다가오지 못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왜 발이 안 떨어져? 최서방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다음 날 순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아, 앞으로 조심해야겠구나. 최서방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하지만 최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순이 어머니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이네 어머니가 남자들과 어울린다더라. 과부가 되더니 품행이 나빠졌나 봐. 거짓 소문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점점 순이네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서방이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최서방이 순이를 자꾸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순이를 제 후처로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순이 어머니는 기겁했습니다. 미친 소리 마세요. 순이는 아직 어린애예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16살이면 혼이 날 나이였습니다. 최서방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마을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순이 어머니, 최서방이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니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순이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고 순이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최서방의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이 어머니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옥분이야, 내가 정말 여기 있다면 우리를 도와줘. 저 나쁜 사람 때문에 우리 순이가 고생하고 있어. 순이 어머니는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옥분이가 나타났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언니도 용기를 내세요. 다음 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이 나고 헛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옥분이가 나타났어. 저리 가. 최서방은 우물 근처에만 가면 더욱 심하게 아팠습니다. 또한 최서방이 퍼뜨린 거짓 소문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이 다른 마을에서도 같은 짓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최서방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서방이 그런 나쁜 놈이었구나. 순인의 어머니에게 사과해야겠다. 결국 최서방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순인네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순이 어머니는 우물가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옥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를 지켜준 거지. 그날 밤 꿈에 또 옥분이가 나타났습니다. 언니, 전 약속했잖아요. 진실한 사람들을 지키겠다고요. 순이는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을 거예요. 정말로 그 후 순이는 좋은 청년과 만나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네 어머니도 순이의 시댁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었지요. 그리고 다시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2024년이 되었습니다. 순이의 손녀인 미희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24살의 미희는 현대적인 도시 여성이었어요. 할머니, 저 옛날 우물 아직도 있어요? 할머니 순이는 이제 80이 넘었지만 정정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있지. 그 우물 이야기 내가 어릴 때 많이 해줬잖니. 미희는 어릴 때 들었던 옥분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한 미희는 그런 이야기들을 미신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 그런 건 다 옛날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귀신이나 영혼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희야,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단다. 미희는 호기심이 생겨서 우물을 보러 갔습니다.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작은 제단도 그대로였어요. 정말 신기하네. 100년이 넘었는데도 물이 마르지 않았어. 미희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습니다. 지하 수맥이 풍부한 곳이겠지. 그리고 심리적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고. 그런데 미희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귀던 남자친구 준호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미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희는 준호가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희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하지만 널 사랑하는 건 진짜야. 준호의 말은 거짓말 같았지만 미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놀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미희는 우물가에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옥분이 언니가 정말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미희의 마음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실한 사랑은 혼란스럽지 않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야. 미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들린 건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인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미희는 확신이 섰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맞아. 진짜 사랑이라면 이렇게 의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야. 미희는 서울로 돌아가서 준호와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미희는 대학에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였어요. 다음 방학 때 미희는 남자친구 도현이와 함께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인사드려요. 저 미희 남자친구 도현이에요. 할머니는 도현이를 보더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 좋은 청년이구나. 미희야,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네. 미희는 도현이에게 우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도현이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신기한 이야기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우물가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답이 보이더라고요. 둘은 함께 우물가에 갔습니다. 미희는 도현이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 약속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지켜간다고. 도현이도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여기서 약속하자. 그날 밤 미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옥분이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우물가에 서 있는 꿈이었어요.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미희야, 넌 현명한 선택을 했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거야. 할머니 순이도 말했습니다. 우리 미희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옥분이 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대대로 좋은 인연을 만났어. 미희가 말했습니다. 옥분이 언니 할머니 감사해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게요. 꿈에서 깨어난 미희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미희와 도현이는 그 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꼭 그 우물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지금도 그 우물은 산골 마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백년 우물이라고 부르며 진실한 사랑을 하는 연인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우물에는 정말 옥분이의 영혼이 있어서 사람들을 지켜준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진실한 맹세를 한 연인들은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00년 동안 이어져온 사랑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